오늘 내용은요, 신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살 하면 뭐 참 말이 이게 좀 많죠. 뭐 볼 필요 없다, 볼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따지고 보면 신살이 진짜 몇백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현대 내려와서 쓰이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길흉이니 뭐 성패 붙임을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육친이라던가 내가 만나는 인연관계 요거를 좀 볼 수는 있죠. 그래서 굳이 뭐 사주를 볼 때 신살 위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살 위주로 보는 게 당사주라고 하는데, 예전 분들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쵸? 뭐 띠로 보는 뭐 사주 뭐. 근데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렇게 뭘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살이 일단은 찾아보는 방법부터 시작할 텐데요. 신살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주를 볼 때 주 요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조미료 정도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가고 싶구나, 이렇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인연 관계들이 이러한 성향들과의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구나, 이렇게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볼 줄 안다면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게 좋죠. 신살에는 원래 공망도 이렇게 신살이 듭니다. 근데 공망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뭐 천을귀인 이런 거, 그쵸? 뭐 복덕귀인, 뭐 천주귀인, 이거 뭐예요? 누가 밥 주는 천주가 그거예요. 그 밥해서 누가 나한테 밥 먹여주는 거니까 평생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다, 이런 의도가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천을귀인이잖아요. 요거는 이거야말로 저 음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보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건 우리가 외워도 되는 글자이고, 공망은 우리가 육식갑자 서로 짝지었을 때 나머지 그 두 개를 우리가 공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빨리빨리 신살을 보는 방법, 막 계산을 막 할 필요가 없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신살은 띠로 먼저, 띠 기준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상이 내려준 근본이기 때문에, 조상이 준 근본이고, 조상이 준 나한테 어떤 주어진 의무, 책임 뭐 이런 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띠로 보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띠가 자, 지금부터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삼합에서 나온 거 아시죠? 인호술 띠예요. 내가 띠가 호랑이 띠고, 그 다음에 말띠고 개띠의 인호술이다, 화운동을 하는 내가 띠다. 그러면 이 전 계절 해, 묘, 미가 그리고 다음 계절 뭘로 가죠? 여름 계절 가죠. 사유축으로 가죠. 그리고 반대, 인의 반대는 뭐 항상 생각하세요. 생지의 반대가 역마이잖아요. 네, 인신충하니까 신자진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이 겁살, 이건 외우셔야 돼. 반한살. 그러면 요 기준점 뭐예요? 무조건이에요. 지장화, 지살, 장성살, 화개살, 그쵸? 내가 만약에 개띠다, 그럼 나는 띠로 조상이 나한테 준 것은 요 술이라는 개띠를 준 거잖아요. 그럼 요 술이라는 화개살이 종교성이 있구나, 나는 창고의 기운이 있다 보니 뭔가 갖고 뭔가 안에 창고에 숨겨 놓은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지장화예요. 그러면은 다음 계절에 넘어갈 때 겁년반, 지장화, 다음이 망육천, 망신살, 육회살, 천살. 자, 이렇게 바로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역마니까 역마를 기준점으로 해야 되죠.
역제월. 아, 역마, 제살, 월살이구나. 바로 눈에 들어오나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요거 바로바로 보기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반드시 하나 정도 외워서 넘어갑시다. 네,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이제 반대로 갈게요. 자 내가 띠가 뱀띠고 네 닭띠고 소띠예요. 그러면 전 계절 뭐예요? 자, 인오술이에요. 다음 계절이 뭐예요? 신자진이에요. 요걸 반대하는 역마충이 뭐예요? 해묘미예요. 자, 요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겁살 똑같아요. 그죠? 연살. 그러니 내가 조상자리, 요 조상자리의 사유축에서 바라본 요 연살이다. 이것이 진짜로 도화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진도화. 아, 나는 조상이 주어진 도화의 에너지가 있구나. 끼가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구나. 그렇게, 그럼 난 이 도화로 어떤 전문성을, 나의 직업성으로서 쓰여도, 극히, 좋구나. 나의 재주가, 높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니 뭐, 좌오묘유가, 우리가 다 도화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진도화는 다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진도화니 가도화니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자, 조상이 준 진짜 도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겁살, 연살, 겁살, 연살, 반한살, 네. 그리고 그 다음 나는 항상 어떻게 해요? 지장화,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 지살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장생입니다. 다 12운성도 뭐 또 다 삼합에서 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망신살, 네, 육해살, 그 다음 뭐예요? 천살. 여기는 역마, 제살, 월살. 그래서 우리가 역제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다 눈에 들어오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 반대로 가볼게요. 이게 반복하시면 금세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신자진이라는 요 아이로 의미로 볼까요? 신자진이에요. 내가 원숭이 띠고 쥐 띠고 자 용띠예요. 그러면 전 계절이 뭐예요? 사유축. 그러면 검년반 되겠죠? 나는 어쨌든 지장화니까. 네. 자, 다음 계절이 뭐예요? 네. 해묘미. 그럼 뭐예요? 망육천이 되겠죠? 자, 신자진의 충은 뭐예요? 인오술 되니까 뭐죠? 역제월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들어오죠. 내가 내 중심에 이거입니다. 이걸로 자 여기서 보면 자 우리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 바로바로 보는 방법을 알았어요. 띠를 놓고서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조상이 주는 나한테 근본이구나. 나의 육친하고 관계 있고, 육친 뭐죠? 가족 관계나 그리고 내가 인연, 내 환경하고 관계가 있구나. 내가 만나는 인연들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장화에 내가 예를 들어 뭐 이 띠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 띠가 이렇게 어떤 대운이든 세운이든 이런 게 만나졌어요. 그러면 자 이건 겁살은 우리가 겁살의 의미 이제 하나씩 알아야지 되긴 하는데 자 연살 만날 수 있고 반한살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겁살이라는 것은 일단은 겁살은 내가 전쟁터구나. 이걸 일단 인식하시면 돼. 내가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은 죽고 사는 거에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장한테 노출이 되니까 항상 나는 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전쟁터다 보니까 전쟁터에 내가 도구를 무엇을 쓰고 있느냐는 거 있잖아요. 뭐 칼도 있을 수 있고 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겁살이 권위, 권력 이런 거에도 개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육친으로 보거나 이런 어떤 내 환경에 그쵸? 그러면은 다르게 말하면 재성이 겁살이에요. 그럼 내가 돈 뭐 이렇게 뺏기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구나. 이 재물이니까, 그쵸? 그리고 뭐 돈일 수도 있지만 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남자라면 배우자로 인한 재물 탈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겁살이 또 다른 식의 양인의 겁제 같은 그런 형태를 좀 놓여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양인격의 겁살까지 있다. 그럼 이런 아까 말했던 그 권력성에 개입이 많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정치나 뭐 군검경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있잖아 한 성격은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폭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욱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참다 못 참아서 한 번에 팍 하고 나가는 그런 성향도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뺏기는 내가 뺏길 수도 있는 환경이고 내가 누구의 것을 뺏어 오는 환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전쟁터에서 내가 어떠한 도구로 이거를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이 도구라는 것은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요. 내 전문성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꼭 돈이 아니라더라도 일거리를 내가 뺏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내 일이 뺏기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 많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겁살 자체가 전문성으로 가려면 여기는 일단은 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힘을 많이 갖고 있느냐. 뭐 힘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남의 걸 뺏어올 수 있는 게 용이할 것이고, 내가 약하면 신약하거나 약한데 겁살이 있으면 내가 뺏길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성이 만약에 겁살이다. 그럼 나는 한 번쯤은 나의 건물이라던가 뭐 서류 아니면 이런 매매 뭐 이런 거에 뭐 어떻게 돼 있죠? 뭐 불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뭐라 그러죠? 딱지 붙인다, 뭐 빨간 딱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에 한번 사업이 망해서 한 번씩은 이렇게 동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겁살의 형태입니다. 이 전쟁터니까 적장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항상 내가 그러한 에너지가 갖고 있는 것이 겁살이에요. 그래서 뭐 나쁘다 좋다는 아니지. 내가 뺏길 수도 있지만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월지가 겁살이다, 뭐 시지가 겁살이다 이런 거에 따라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월지 겁살이면 부모님하고의 환경이 이런 겁살의 형태니까 부모님 환경하고 내가 항상 전쟁터의 느낌이 있겠죠. 내가 부모님 것을 유산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것도 논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꼭 이 신살이 본사주의 격이라던가 격구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쵸? 조우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게 신살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십 가지 가 아직도 쓰여진다는 건 그만한 가치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이런 데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신살 재밌네, 요렇게 맛소금 같은 어떤 맛있게 우리가 나무를 무치는데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쵸? 요럴 때 이제 신살이 한 번씩 사주의 간을 맞춰주는, 안 풀리던 것이 여기서 탁 하고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탁 하나 맞췄더니 똑 떨어지는 그런 것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신살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들을 아셨죠? 그러니 내가 쥐띠에 이렇게 겁살을 만나느냐, 연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 겁살이 연살하고 만날 수도 있고, 연살이 반환하고도 만날 수 있고, 겁이 반환하고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많잖아요. 그쵸? 이런 관계의 조화와, 균형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만나서 쓰여졌냐. 겁살의 의미는 아까 그런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적장의 노출이 있고 내가 항상 전쟁터에 있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도 갖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살은, 이거는 우리가 연살은 도화인데 생각해보면 이게 재주이기도 하지만 이게 참 성실한 글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화는, 이거 우리가 복사꽃에서도 넘어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복숭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예쁘잖아요. 이런 거 한때 확 피었다가 사라지는 이런 예쁜 꽃인데,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쁘게 화장하고 또 씻고 또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성실하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날마다 씻고 또 화장하고 막 이렇게, 그런 화장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런 반복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이 연살이에요. 그래서 연살은 전문가의 성향인 거고, 그 분야 하나만큼은 내가 똑부러지게 복사꽃처럼 꽃이 피어 있겠다. 한때의 꽃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반복해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가수나 분들이 이 연살을 갖고 있는데 춤을 잘마다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연습 기간이 7년이라느니 8년이라느니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됐다 보니까 어느가 가수로서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수로 안 됐어도 뭐 배우로 전향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로 전향을 하잖아요. 이렇게 방송계의 방송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요렇게 만났을 때와 요렇게 만났을 때가 다르다, 이 말인 거예요. 반복해서 연습해서 7, 8년을 돼서 전문가가 됐을 때는 반환살로 만나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성공의 궤도, 그러니까 반환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감아 태워줘서, 지금을 말하면 고급 승용차 타고 어디서 뭐 가는 거죠. 누가 대신 운전도 해주고 누가 문도 열어주고 막 문 열어주고 내리니까 막 카페트 빨간색으로 쫙 깔려있고, 이게 반환이잖아요.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가 반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걸 반복해서 겪었더니 반환을 만나니까 성공의 궤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연수했더니 겁살을 만났어. 이럴 때 얘기는 다른 거지. 이럴 때는 경쟁. 막 7, 8년을 했는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 날마다 경쟁하고 내가 뺏기느냐 뺏느냐, 이런 궤도가 놓이는 운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렇게 보면요. 그쵸? 이게 뭐 특별한 사주에 뭐 전반적으로 100% 해석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러한 기질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연살이 있다라는 것은 한 가지를 반복하고 그거에 따른 전문가를 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은 있구나. 근데 내가 같이 이렇게 겁사랑 붙어 있다면 이런 기질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있어서 이게 전쟁터로 내가 항상 이거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그 성향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묶여 있어서 언제 반환을 만나느냐, 이때 내가 성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반환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12운성으로는 뭘까요? 반환이 쇠지입니다. 쇠지는 록을 지나고 제왕을 지나고 쇠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다 살아본 사람이 이 노련함이 있는 거예요. 노련함이 있다라는 것은 다 겪었어요. 이거 겁살도 겪고 뭐도 겪고 반환에 딱 왔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의 가만히 있어도 운전수가 붙고 매니저가 붙고 다 붙는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러니 요때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해야겠죠. 그쵸? 내가 많이 연살이 있다. 내가 신자진의 사유축에 요러한 유금을 내가 다 가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성품이니까 이 도화는 더없이 깔끔하고 깨끗한 유금이잖아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유금이에요. 이 완벽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날카롭고 예민하고 까다롭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화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한 번쯤은 내가 이 칼 한번 빼서 이 겁살에 전쟁터에서 저 맞은편에 보이는 적장을 한 번에 목은 한번 내가 베고 말이라, 이런 의도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유금으로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주가 무엇인가, 나의 능력이 무엇인가, 어떻게 개발해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성패 길흉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 이런 글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발해서 더 활용하면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자꾸 접근하시는 게 더 훨씬 긍정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게요. 오늘은 겁살, 연살, 반환의 묶음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뭐가 있을까요? 해묘미. 자, 전 계절은 해묘미에서 뭘까요? 자, 신자진이에요. 다음 계절은 뭐예요? 네, 인호술이에요. 그쵸? 이 친구의 반대의 충은 뭐예요? 사유축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자, 보는 방법이 해묘미의 조상에 띄고, 네, 요것을 항상 나는 지장화, 지살, 장성살, 요게 장성살이에요. 장성살, 화개살. 요 세 친구가 바라보는 요 친구가 겁살, 연살, 반환살. 이 친구가, 자, 다음에 윗그룹을 바라보는 거가 망, 육, 천. 망신살, 육해살, 천살. 되죠? 그러면 이 친구의 반대에 나와 같은 계절을 반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친구는 역재, 월살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다 볼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해수이면, 네, 여기가 사화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반대. 내가 여름에 화인데 여기는 겨울에 수인 반대. 그쵸? 여기가 목이에요. 그럼 여기 금이 반대. 이게 다 역마의 에너지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인이고 나는 금이 신이니까. 이거 다 계절에서 나온 거니까 삼합의 기준점으로 반드시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있겠죠? 네, 이렇게 외우시면, 근데 요거는 외우셔도, 아, 내가 이런 띠다. 그러면, 아, 전 그룹과 윗 그룹이 무엇인가? 그 계절을 보시면 금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 그룹에는, 아, 겁살, 연살, 반환살이 한 세트구나. 내가 요 세트구나. 아, 다음이 요 세트구나. 그쵸? 역재월이 세트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요렇게 조화가 되느냐, 요렇게 조화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요렇게가 요렇게 조화가 되느냐에 따라, 요 친구가 바라봤을 때 요것도 같은 역마예요. 해수만 요 역마를 보는 게 아니라 묘 입장에도 살을 보면 역마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요 사화가. 그럼 내년에 을사년이 역마의 에너지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보는 방법, 그리고 조상으로서 띄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가 띠로부터 보는 것이 기준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을사년 이렇게 왔을 때에도 요 친구는 뭐예요? 어디에서 나온 친구예요? 이 친구 어느 운동을 해요? 인호술 운동하죠. 그쵸? 이 친구가 인호술 운동이에요. 그럼 인호술 운동하는 거에서 이 친구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인호술 운동하는 요 글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여기가 사유축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인호술 기본점으로 봤을 때
왜 인호술이에요? 여기에서 요 장생하고, 그쵸? 여기에서 묘지고, 을목은 화운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사유축 운동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인호술이 입장에서 다음 사유축이 요거니까 요 친구가 망신이네요. 그래서 을사년의 사화는 망신살이구나. 자, 그럼 다음에는 요 망신살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 재밌겠죠? 근데 요게 경금까지 요게 품고 있어서 음기를 품고 있잖아요. 요 아이가 허물을 벗겠구나. 뱀이 허물 벗어요. 그래서 사화는 이중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화랑 놀고도 싶고 또 금이랑도 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화 글자가 이중성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내년에 을사년은 망신의 에너지로 요리조리 좀 뭔가가 복잡하겠구나 이런 의미가 좀 갖고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보는 방법과 간단하게 겁살, 연살, 반한살 해서 했죠. 다음은 또 다시 보는 방법과 이렇게 망육천 이렇게 묶음으로 또 한번 갈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